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야의 거시적 환경 분석인 패스트 분석을 통해 전략 관리를 하는 것은 성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필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매일 습관 뉴스피드 5월 25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14도, 대구 16도, 부산 17도로 예년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 24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여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 낮 동안은 자외선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일까요? 한국과 일본을 동분서주하며 그룹 경영 일선에 있던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터지자 본의 아니게 일본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영 공백은 없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그룹의 피해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온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임원회의에서 그 소회를 밝혔다고 하네요. 비대면 회의나 보고가 편리하고 효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선 화상회의를 통해 적극 소통하라고 독려하며 본인부터 화상회의를 자주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는 곧바로 롯데지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룹 지주사로서 상징성이 있으며 임직원이 150여 명으로 비교적 적고 대부분 내근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롯데지주로부터 시행되는 주 1회 재택근무는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전 그룹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페이스북과 구글은 재택근무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내 IT 기업 NHN 또한 공유 오피스를 통한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근무 형태의 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전파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코인 노래방에 방역 관리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능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4일 정부 브리핑에서 무인 노래방을 유인화해 방역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등교 계약을 시작한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코인 노래방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데 당분간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이를 자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지역사회에 전파시킨 인천 하공 강사의 수강생들이 다녀간 인천시의 코인 노래방을 비롯해 서울시 도봉구, 관악구, 마포구, 대구 달서구 등 코인 노래방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대책본부 방역 총괄본부장에 따르면 노래방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142명의 유전자 염기서열 비교 분석 결과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들과 다르고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띠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바이러스는 대구 경북 지역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보다 유럽이나 미국 입국자로 인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특정 유전자형에 따라 S, B, G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S와 V 그룹은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 G 그룹은 유럽과 미국에서 주로 유행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무작위 검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한 교민은 S그룹, 신천지 대구와 청도 병원은 B그룹인 반면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들의 바이러스는 G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발 전파는 유럽과 미국을 통해 퍼진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네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전파의 연결고리를 찾는 중이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해외 유입이 조용히 지속됐을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선포한 가운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중국의 일국 양제 재평가를 언급하며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 선임 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라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홍콩의 외국 자본 탈출 현상을 초래해 홍콩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홍콩은 다양한 관세 동맹 하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받고 있으며 특권을 누리지만 이러한 권리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홍콩의 특별한 경제적 지위 박탈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홍콩 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홍콩의 특수 지위를 보존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낼 것이라고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경제통상 부분에 부여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하며 이는 홍콩 경제는 물론 중국 본토 경제 역시 막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홍콩 독립과 극진 분리 세력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외부 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이 적나라하게 홍콩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홍콩 보안법은 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막기 위한 합법적 선택이라며 일국 양제 방침은 확고한 가운데 홍콩 문제 개입은 중국의 내정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나라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신냉전 시대로 몰고 간다고 비판한 가운데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개발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은 정말 성공할 겁니다. 그런 당신을 SNG 트러스트는 매일 습관 뉴스피드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